네,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1995년 오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500명이 넘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을 맞습니다. 강산이 2번 변했지만 대형 참사의 아픔은 여전하고요. 또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장님. 네, 안녕하세요. 삼풍 정말 그 당시에는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고로 인해서 얼마만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전쟁이 아니고는 네. 아마 최대 규모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502명의 사망자, 네. 그 6명의 실종자, 937명의 부상자, 그러니까 1,445명이 당하지도 않을 그런 사고를 어이없이 당한 것이고요. 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그런 사고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502분이 사망했다는 거니까 엄청난 정말 그렇죠. 피해하고 충격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6명이 실종자니까 네. 508명으로 생각해야 되죠. 네. 예. 그런데 어떤 뭐 지진이나 폭풍, 외부 뭐 어떤 테러 이런 게 아니라 건물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고는 네. 예상된 사고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네. 그걸 방치해뒀을 때 사고는 반드시 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업주의 자기의 그 사업만 생각하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희생자를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삼풍백화점이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28일까지 괜찮았다가 29일날 무너진 게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성수대교도 전날까지 끄떡없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날 무너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많은 그 재앙 전에 경고들을 보내는데 그거를 계속 무시할 때. 그렇죠.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무시할 네. 때는 자연은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걸 뭐 하인리 법칙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경고를 계속 보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풍백화점이 이제 예고 없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된 많은 징후들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그렇습니다. 징후들이 그럼 있었을까요? 그래서 당초 삼풍백화점은 네. 백화점으로 그 계획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4층의 종합 상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 상가라는 건 작은 규모의 상가이기 때문에 예. 그 점포마다 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백화점으로 하다 보니까 벽들이 있으면 개방감이 없으니까 벽을 네. 다 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하중을 기둥으로 해야 되는데 네. 백화점으로 하다면 이제 보가 나오면은 보가 있으면 보 밑에 이제 가려지게 되면 개방감이 없기 때문에 네. 보를 없앤 무량판 구조예요. 보도 없앴습니다. 보도 없애고 예. 그래서 플랫 슬라브라고 해서 네, 기둥과 슬래브만 가지고 지지하는 건데 네. 제대로 플랫 슬래브도 시공을 하지 않았고 예. 설계도 많은 미스를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설계와 예. 시공이 돼야 되는데 원래 당초 종합 상가에서 백화점을 했고 네. 또 원래 4층으로 계획됐는데 5층으로 해버렸고 네. 또 5층에서도 마지막 5층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인데 네. 그것을 식당으로 또 만들어버렸고 또 옥상에는 냉각탑이 있었는데 네. 냉각탑을 그 주민들 아파트의 주민의 민원 때문에 네.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움직였을 때는 충분히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업주가 영리 목적을 위해서 예.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고 봅니다. 예. 학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화가 나. 네. 화가 나게 전 부끄럽죠. 전문가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을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벽체 이런 것들의 뭐 일부 손상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도 보호 자체를 없앴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능성들이 뭉쳐서 어찌 보면 사고가 뭐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맞습니다. 뭉쳤네요. 당초에 그것도 서점이 없었어요. 서점 그 책 무게가 상당한데 서점을 갑자기 또 넣어서 어떤 크랙이 가든지 징후가 보이니까 서점을 개장했다가 또 없애버린 케이스도 있고 바로 서점 없앤 지 1년 내에 또 붕괴가 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징후뿐만 아니라 그런 그 유발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럼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무시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지금은 이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발효돼 가지고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일정 규모의 이상들은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을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맞춰 놓쳤기 때문에 건축주인 이준 그 회장이 자의적으로 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됐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원래 상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백화점으로 변화시키고 한계층을 증축하고 여러 가지 무리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뭐 비전문가들이 볼 때도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좀 검증하는 시스템도 없었나요? 당초에는 그 백화점으로도 허가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뭐 저희가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어떤 뭐 공무원들한테 어떤 청탁을 해서 용도 변경을 했고 또 용도 변동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준공도 나지 않아서 다 짓고 나서 나중에 한참 후에 겨우 준공 검사를 받아서 형식적이겠지만 그래서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뭐 설계 도면 같은 거 자체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이 실제 구조물하고 백화점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도면이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일단은 다행스러운 것은 산풍 사고라는 아주 뼈아픈 사고를 치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은 또 안전에 대한 장치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4층짜리를 이제 5층으로 증개축했고 그 하중이 위에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수영장은 아니고 물탱크가 있었던 건가요? 하중을 많이 받았던 거는요? 근데 이제 5층이 원래 롤러스케이트장인데 식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식당이라든지 일식당이면 이제 거기다 또 슬랍을 더 칩니다.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원래 당초 예상했던 하중보다 더 있었고 또 이제 옥상에 스프링클러 무게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그걸 지지하기 위해선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당초 슬라브 두께보다 그걸 더 많이 두껍게 쳤기 때문에 하중이 당초에 예상됐던 하중보다 컸고 또 서점이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쇼핑센터라든지 차고라든지 설계 하중이 있는데 가장 불리한 경우에 하중이 많은 경우에 그런 용도의 상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영업을 위주로 한 무단 사용한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죠. 20년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한 40년, 50년 전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20년 전이라는 20년 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긴 시간이지만 20년 전에 너무 이런 것들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0년 전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안전이나 교훈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큰 삼풍백화점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라든지 한풍구 붕괴 사고라든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런 안전사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동일한 안전사고를 어디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는 현실은 우리가 그런 안전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처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 때문에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감염병에 대한 메르스 대응 방안을 보더라도 그렇고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냥 땜질식으로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형태가 변형된 게 오면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쭈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 규정들이 보강되면서 지금은 그러면 괜찮은가 이렇게 좀 여쭤봐야 우리 현실을 좀 알고 답을 찾을 텐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현장에 공사를 감독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감리사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그럼 있고 상주에서 그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현장을 정말 설계 도면대로 하는지 또 안전은 문제가 없는지에는 감리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었죠. 네. 근데 공무원들이 어떤 현장과 유착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의 전문성 때문에 네. 감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감리도 지금 안전을 위한 감리 기술자는 부족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감리자가 도면대로 제대로 그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그 제대로 보려면 네. 그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죠. 지금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전을 전문한 그런 감리자가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건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죠. 배치를 돼야 된다는 건축 거죠. 전문가에는 여러 네.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설계하는 전문가도 있고 설비하는 네. 전문가도 있고 각양각색의 전문가가 있는데 건설 현장에 특히 규모가 네. 있는 현장에는 우리가 안전을 그 전문한 네. 그런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이 감리하시는 감리사들이 현장에 상주하시도록 법은 그렇게 규정은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리자가 네. 설계를 전공한 감리자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사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안전 전문가 중에 하나의 기술 자격을 가진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 필요한 그 현장에는 안전 전문한 그런 전문 기술자가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미국에서도 뭐 여기저기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들 주변에 건물들 다 휩쓸려 나갔는데 어떤 집만 멀쩡해서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집은 왜 멀쩡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내가 집을 지었는데 시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지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날림으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는 네. 법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법을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그 건축주라든지 네. 사용자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건축법을 만족했다, 이대로는 졌다 할 때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예.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신뢰도 없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산풍사고 이후에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해서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 진단, 안전 점검 이런 것이 이제 법제화되고 시스템화가 됐습니다.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족한 게 부분도 있어요. 네. 법은 있어요. 그 법은 지켜져야 되는데 법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형식적인 안전점검,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만연되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지만 실제 구조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안전점검, 안전진단이 만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학자님 또 궁금한 게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처벌을 강화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국민 의식 안전 수준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안 지켜진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안전점검, 네. 안전진단을 건축주가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안전진단, 안전전문기관이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주는 값이 싸고 형식적으로 해주는 데에 맡기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전진단, 안전점검도 정말 어떤 사항들이 반드시 안전점검, 안전진단에 좀 체크하게 돼 있고 네. 만약에 이것이 부실하게 될 때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기관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모든 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년 되는 날을 맞아서 그때 아픈 기억이지만 그때 원인들 이후에 우리의 안전체계가 확립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영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님 만나 뵙고 있고요. 삼풍백화점 말고도 그런 위험이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 시민들은 갑자기 뭐 땅이 꺼지는 그렇죠. 뭐 동공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고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이제 판단하세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1롯데월드가 네. 지금 하는 잠실주에 석촌호수 주위에 네. 그 주위에 어떤 공동화 현상, 공동화 네.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싱크탱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이제 가라앉은 네. 그런 싱크홀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에 이제 큰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다는 그걸 싱크홀이라 그러는데 네네. 가라앉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원인이 뭐냐? 지하수가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인근에 큰 대형 공사인지 서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서로의 논란이 있을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를 그 건물을 짓는
지하철 공사하는 공사 현장이나 네. 그럼 제1롯데월드 현장에 거기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지나가는 사용하는 사람은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서울시라든지 그 정부에서 정말 싱크홀에 그 땅이 주저앉는 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하철 공사의 잘못이다. 제1롯데월드 잘못, 서로 논란만 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 교통이 마비되고 네. 또 어느 집엔 또 주택에 집이 저 빌딩 밑에 저 싱크홀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은 건설회사 또는 사업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안전은 정부라든지 서울시 이런 그 주체에서 좀 안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군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1롯데월드도 정말 그 건축주는 제1롯데월드지만 사용자는 시민이고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제1롯데월드도 정말 거기를 사용하는 그 시민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서울 시내 그 주변에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그 동공, 싱크홀 이거하고 예. 제1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네네. 그 밖에 또 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협들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지어졌어도 네.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분당에 한풍구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풍구라는 것은 환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하지 않았지만 거의 공연이 일어났을 때는 그 한풍구가 안전한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잘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올라앉았어요. 그렇다면 안전관리 책임자가 여기서는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던가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요. 또 지하철 주위에도 한풍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풍구를 지나갈 때 여기는 어느 사람들, 어느 무게 이상은 못 견딘다는 건 그런 어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안전한지 안 한지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어 다니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데는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시설물들을 좀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인재인 경우가 많고 위협들을 간과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개발 과정을 지나면서 모든 우리 이 시의 어떤 도심의 기반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그렇습니다. 변화들 이런 그렇습니다. 거를 이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걸 검토해야 되고 대책을 좀 그러니까 안전시설물은 그 안전할 수 있는 사용 기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이 지금 상태로서는 정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가지고 보장할 수 없다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지금 그 안전하다면 그 안전한 시설물들은 지금 안전하다는 어떤 그 검사 필증을 이렇게 어떤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어떤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를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서울시가 점검을 해서 안전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고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되는 오늘 서울의 안전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보고 또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